자, 이어서 종목 토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결권대행 김지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김지훈 팀장의 탑픽 종목 어떤 겁니까? 저는 삼양식품을 가져왔습니다. 삼양식품이요. 네, 일단 뭐 지금 시장 자체는 조금 무겁게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좀 기회를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삼양식품 해외에서 굉장히 그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체 국내 라면 수출액 약 53%를 차지할 정도로 절반 이상의 삼양식품을 수출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상당히 수출을 통해서 해외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중국 비중이 높지만 중국 외에도 미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중에도 그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쪽으로 다양하게 국가가 잘 분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외 수출 모멘텀이 이제 일시적일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상당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해외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이익도 잘 나고 있어서 네. 해외 수출 모멘텀을 지금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아, 글로벌 라면 시장에서 이제 수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뭐 스낵과 유제품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쪽 비중을 주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면 쪽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삼양식품은 업계 내에서 한 3위 정도 되지 않나요? 네네. 네. 국내 시장에서는 약 3위 정도로 계속 그 10%대 초중반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좀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계속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고 또 네. 조금 리스크라고 하면 워낙 그 불닭볶음면 그 단일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불닭볶음면 하나로 불닭볶음면 약간 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커버하는 점으로 좀 오히려 그걸 경쟁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해외 쪽 시장을 좀 주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시장 그쪽은 어때요?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대 라면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그 세계 라면 협회 소비 기준으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 약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위는 또 특이하게 인도네시아입니다. 역시 인도네시아 역시 2억 6천만의 세계 4위권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고 3위는 이제 라면이 실제 최초로 만들어진 일본입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약 중국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이 향후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한 4%대 정도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생각보다 순위가 낮은데요. 6위권에 미국이 약 그 연평균 시장 성장률 한 8%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농심하고 삼양식품 계속 지금 그 식품업계에서 계속 해외 쪽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농심과 오뚜기가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으로 워낙에 건재하기 네네. 때문에 삼양식품이 어떤 뭐 니치 마케팅이라든지 틈새 네. 시장을 공략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와 비교해서 이익률이 좀 높다면서요. 네네.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농심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기생충의 영향으로 좀 많이 네, 올라왔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대 초반이거든요. 해외 매출 비중이. 반면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오뚜기 같은 경우는 한 8%대입니다. 근데 해외 매출이 잘 나온다는 거는 국내에서보다 더 가격을 좀 더 그 프리미엄 가격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 경쟁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마케팅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 삼양식품 재밌는 게 여태까지 TV로 광고를 한 게 라면 광고에 딱 97년하고 2000년 초반하고 두 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그만큼 그러니까 오히려 그 광고를 이제 TV나 그런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안 하고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서 한다는 굉장히 비용 통제가 잘 된다고 해서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농심이 지출하는 일종의 그 판매 관리비의 한 8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엄청나게 비용 통제가 잘 되어 있어서 그게 전부 비용 통제된 부분 다 영업이익률 연결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판관비의 비중도 놓지 못하죠. 네. 그러면은 삼양식품이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이 있나요? 네, 그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불닭볶음면을 소스화해서 소스화가 지금 뭐 외식 프랜차이즈가 뭐 멕시카나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네, 잠시만요. 네, 불닭 소스를 베이스로 신메뉴로 개발하려면 이제 멕시카나 불닭 치킨, 그리고 또 파파존스, 그리고 뭐 한솥 도시락, 이사토스트 등 외식 업체랑 계속 B2B 거래를 늘리면서 소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소스 사업도 연간으로 매출 실적의 뭐 70% 이상 계속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이거를 최근에 봤는데 아예 그냥 불닭 소스를 따로 따로 팔기도 팔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지금. 네, 이걸 찾는 수요층도 상당한 것 같아요. 네. 제품 라인업도 점차 확대를 하고 있고 B2B 채널 중심의 영업도 늘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관건은 가장 비중이 실려 있는 해외 수출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속 아까 말씀드린 소스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드린 공장을 내재하고요. 자체 그 소스만 전문으로 파는 영업 인력을 개발해서 국내 쪽의 소스 매출도 계속 추가적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스 쪽은 또 영업 마진이 상당히 잘 나온다는 점도 삼양식품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후 이제 수출 동향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잠깐 열어서 볼게요. 삼양식품이 지금 107,500원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뭐 어제 이제 상승을 좀 보이다가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에 이기지 못하고 살짝 떨어졌는데 낙폭이 그렇게 깊진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네, 잠시만요. 저도 차트를. 네네.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9월 초에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상승을 나타냈다라는 점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전일 외국인과 기관이 좀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안 보셔도 되니까 일단은 뭐 주가 전망 정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 3개월 동안 계속 조정받은 그 이유는 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삼양식품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데 그 HDC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약 15년 동안이나 그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오버행 이슈로 왜냐하면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서 자본이 필요해서 그거를 그 삼양식품의 주식을 팔면서 그걸로 약 한 1,000억 정도 지분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또 그게 발표가 났거든요. 아시아나항공 인수 거의 네. 포기권으로 발표가 나서 오히려 그 오버행 기관이 그 삼양식품 지분을 그러니까 HDC가 미래세 특수목적법인에 넘긴 그 1,000억 가까이 되는 삼양식품 지분이 시장의 물량으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는 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완화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투자 진입의 기회라고 볼 수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을 노려볼 만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토크 김지훈 팀장님과 삼양식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